안녕하세요. 통합과학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재 20페이지에 있는 생명체의 주요 구성 물질 중 단백질에 대해서 공부해 보게 될 텐데요. 이에 앞서서 우리 지난 시간에 18, 19페이지에 있는 확인 문제를 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풀고 나서 오늘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영상을 잠깐 일시 정지시킨 후에 확인 문제를 스스로 풀어보고 나서 영상을 계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18페이지에 있는 첫 번째 확인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그림은 지각과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를 그래프로 나타내 본 거예요. 자, 옳지 않은 거 골라봅시다. 자, 지구 내부는 지각에 비해 밀도가 크다. 자, 여러분 지구를 구성하는 가장 많은 물질은 많은 원소는 철과 산소, 규소 등이 있는데요. 이 중에 지각에 규소하고 산소가 많대요. 그럼 지구 중심에는 여기서 산소와 규소를 뺀 철이라든지 마그네슘, 칼슘 이런 금속 물질들이 많이 모여 있겠죠. 그리고 압력이 굉장히 셉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질들이 오밀조밀 모여 있어요. 즉 지구 내부는요 지각에 비해서 밀도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맞는 얘기고요. 자, 지구는 주로 철과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 맞는 얘기네요. 자, 지각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광물은 규산염 광물이다. 자, 여기 지각을 이루는 가장 많은 원소는 산소하고 규소인데 이 규소와 산소가 삼면체 결합으로 되어 있는 게 바로 규산염 광물이었죠. 요 얘기도 맞는 얘기. 자, 지구를 구성하는 철, 별의 진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네, 맞습니다. 태양보다 훨씬 더 질량이 큰 별에서 만들어졌죠. 자, 지각을 구성하는 산소는 대부분 태양계가 형성된 이후에 만들어졌습니까? 아니죠. 태양계 전에 만들어져야 이 성분이 포함된 성운들이 뭉쳐서 태양계를 형성할 수 있었겠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밑에 2번은요. 규산염 광물의 기본 골격을 나타낸 거래요. 자, 규산염 광물은 중심에 어떤 원소? 네, 규소 원자 1개와 그 주위에 산소 원자 4개로 이루어져 있는 삼면체 구조이죠. 따라서 기억은 틀렸네요. 반대로 써져 있고요. 니은 규소 산소 삼면체 나타난 것이다. 맞고 그 다음에 이 삼면체와 삼면체가 서로 공유결합을 할 때는 산소를 공유하는 형태로 결합해서 다양한 광물을 만든다. 네, 맞습니다. 답은 니은과 디귿이에요. 자, 19페이지 펴보도록 합시다. 자, 확인 문제 첫 번째 문제. 자, 생명체를 구성하는 탄소와 암물 지난 시간에 배운 거예요. 뭐가 있었나요? 네, 지질, 단백질, 탄수화물이 있었고 선생님이 핵산이란 물질도 잠깐 소개했습니다. 요거 우리의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DNA, RNA가 바로 핵산인데요. 이 네 가지는 탄소 화합물의 대표적인 예고요. 여러분 물은 수소하고 산소로 이루어져 있죠. 요 화학식 정도는 이제 약간 상식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외우라는 억지로 외우진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기염류라고 하는 거는요. 탄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약간 이온 형태의 물질들이에요. 그래서 뭐 칼슘이라든가 칼슘 이온이라든지 뭐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무기염류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도록 할게요. 자, 탄수화물의 다양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탄소의 특징을 골라보는 거예요. 자, 탄수화물이 다양한 이유는 네, 탄소 원자가 여러 종류의 원자와 공결합이 가능했었고요. 그쵸? 그리고 탄소 원자는요, 탄소 원자끼리 계속 긴 사슬을 이루면서 결합할 수 있었어요. 맞아요. 그 다음에 탄소 원자는 단일 결합뿐만 아니라 이중 결합, 삼중 결합도 했었는데 여긴 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니은은 틀렸겠네요. 그럼 기억과 일단 디귿 맞고요. 자, 마지막 거 볼까요? 탄소 원자는 4개 원자과 전자수를 갖는다. 맞아요. 그래서 최대 공결합 4개가 가능한데 자, 이 원자과 전자수는 원자가 가질 수 있는 최대 수이다? 아니죠. 17쪽 원소들은 원자과 전자 7개로 탄소보다 더 많은 원자과 전자수를 갖지만 공유결합할 수 있는 수는 단 1개라는 것. 그래서 답은 기억과 디귿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확인 문제 마무리됐고요. 20페이지에 있는 내용 보도록 할 건데 먼저 교과서 그림 위주로 보면서 쌤이 설명을 할 거예요. 교과서 64에서 65페이지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생명체의 주요 구성 성분 단백질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생명체는 여러 가지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좀 간략하게 두 가지로 나눠보면 작고 간단한 물질로 되어 있는 물이나 무기염류 같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배운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핵산처럼 굉장히 크고 복잡한 물질도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원자들로 결합되어 있어서 크고 복잡한 물질을 우리는 고분자 물질이라고 부르고요. 이 고분자 물질은 그냥 막무가내로 굉장히 무겁고 많은 원소들이 뭉쳐 있는 게 아니라 단위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위체들이 어떻게 배열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고분자 물질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고분자 물질 중에서 단백질하고 핵산만 다뤄볼 건데요. 오늘 단백질 공부해보고 다음 시간에 핵산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단백질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우리 몸에서 왜 중요한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단백질은 생명체의 조직을 구성하는 아주 필수 성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공작의 깃털, 이것도 단백질로 되어 있는 거고요. 동물의 뿔도 단백질. 그 다음에 생선의 붉은 살도 단백질이고요. 여러분 거미줄도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대요. 여기에 제시되어 있지 않았지만 우리 몸에, 사람 몸에 있는 근육, 머리카락 이런 게 모두 다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뿐만이 아니에요. 단백질은 효소의 주성분이 되기도 한데요. 여러분 효소라고 하는 것은 몸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빠르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물질인데요. 예를 들면 소화효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침에서 나오는 아밀레이스 아시죠? 네, 요게 단백질 같은 탄수화물을 조금 더 잘게 분해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단백질이래요. 그 다음에 호르몬의 주성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호르몬의 노예라고 할 만큼 우리 인간의 생명 활동에 이곳저곳에서 조절해주는 물질이 바로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여기 예를 들면은 인슐린 같은 거.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기능이 있느냐면요. 여러 가지 물질을 운반하기도 한대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산소 운반이거든요. 우리 혈액을 보면 붉은색이잖아요. 그 붉은색을 나타나게 하는 게 바로 적혈구라고 하는 건데요. 이 적혈구 안에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헤모글로빈이 산소하고 결합을 되게 잘해서 산소와 결합한 후에 우리 온몸을 돌면서 각 조직에 산소를 운반해서 나누어 줘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너지원의 기능도 해요. 그래서 우리 이 단백질뿐만 아니라 탄수화물, 지방도 마찬가지인데 이걸 섭취함으로써 우리가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다양한 기능을 하는 단백질을 알아봤는데요. 다 이렇게 모양도 다르고 우리 아까 이거 본 것처럼 이렇게 모양도 다르고 형태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질감도 다르고 그리고 이렇게 기능들도 다른데 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단백질이라고 부를까요? 어떤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겠죠? 바로 어떤 공통점이냐면 이렇게 기능을 달리하는 단백질이지만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단위체로 모두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아미노산은요, 이 아미노산은 종류가 한 20종류가 된대요. 그래서 이 20종류의 아미노산이 꼭 20종류를 다 쓰는 건 아니에요. 몇 개가 그리고 어떤 종류의 그다음 몇 개가 어떤 식으로 배열되느냐에 따라서 단백질의 종류, 기능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교과서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교과서 65페이지에 보면은 해보기 자료 해석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적혈구 속 헤모글로빈 단백질의 모양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탄력을 주는 피부 속에 콜라겐 단백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단백질이에요. 콜라겐 탱탱하게 하는 거. 근데 보니까 이 단백질의 모양이 다르죠. 여기 보면은 뭔가 얇은 선들이 이렇게 막 구겨져 있는 모양으로 덩어리된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콜라겐은 이렇게 꼬여 있는 긴 사슬처럼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왜 이렇게 다른 모양이 나타나는 걸까? 네, 방금 얘기했듯이 이 아미노산이 배열되는 순서 또는 종류, 개수 등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각기 다른 아미노산이 이렇게 색깔로 구분되어 있고요. 적혈구 헤모글로빈의 속에 들어있는 그 아미노산의 배열 상태를 보니까 어때요? 같지가 않죠? 바로 이렇게 아미노산의 종류, 개수, 배열 순서에 따라서
기능을 달리하는 단백질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65페이지 첫 번째 물음 있죠. 헤모글로빈과 콜라겐 단백질의 단위체는 모두 아미노산이지만 구조와 기능이 서로 다른 까다 써보도록 합시다. 바로 종류, 개수, 배열 순서가 달라서 라고 적으시면 돼요. 자, 다 쓰셨으면 이제는 이 단백질의 형성 과정을 조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단백질의 단위체는 방금 우리가 아미노산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아미노산 여러 개가 연결되면서 우리가 단백질을 형성하게 되는 건데요. 이 아미노산이 여러 개 연결될 때 그냥 단순히 붙는 게 아니라 공유 결합을 형성하면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규산염 강물 삼연체도 마찬가지였죠. 규소 하나와 산소 4개로 되어 있는 삼연체 구조로 되어 있지만 이게 여러 개가 연결될 때는 산소 하나 빠지고 나머지 산소를 두 삼연체가 공유하는 형태로 계속 연결이 됐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자, 여기 아미노산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자, 이 두 아미노산이 공결합하는 과정에서 물 분자가 하나 빠져나온대요. 자, 이렇게 해서 형성된 공유 결합을 특별히 우리는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단백질은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계속 연결되어서 만들어진 물질인데 이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결합을 할 때 중간에 물 분자가 빠져나오면서 공유 결합을 한다. 그 결합을 특별히 뭐라고 부른다고요? 네, 바로 펩타이드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아미노산들이 이 펩타이드 결합을 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결합을 하겠죠. 이렇게 아미노산 여러 개가 길게 연결된 물질을 우리는 폴리펩타이드라고 부릅니다. 방금 우리 펩타이드 결합 있죠? 여기 앞에 폴리라는 게 더 붙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 옷을 보면 대부분 합성 섬유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옷에 그 안쪽에 보면은 이렇게 택이 붙어 있을 텐데 그 안에 섬유의 종류가 나와 있어요. 근데 보면은 보통 뭐 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 이런 식으로 써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폴리에틸렌이라고 써 있을 경우에요. 이 폴리는 많이 붙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에틸렌은요, 바로 그 물질의 단위체가 되는 거죠. 단위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그 합성 섬유도요, 고분자고요. 이 에틸렌이라고 하는 단위체가 여러 개 붙어 있어서 붙음으로써 형성된 물질인 거예요. 그래서 폴리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붙어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긴 사슬 모양의 폴리펩타이드가 형성이 되면 단백질이 형성되느냐 이걸로 끝난 건 아니고요. 이 폴리펩타이드가 구부러지거나 또는 접혀져 가지고 특정한 입체 모양의 구조물이 탄생하게 되는데 비로소 이걸 우리가 단백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단백질마다 아까 봤을 때 헤모글로빈하고 그 콜라겐하고 구겨져서 접혀져 있는 모양들이 조금 달랐잖아요. 이렇게 구겨지거나 접혀지는 모양이 다른 이유도 바로 뭘까요? 네, 바로 이 폴리펩타이드를 형성하는 아미노산의 종류, 순서, 종류, 개수, 배열에 따라서 접히는 구조가 다 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모양이 또 다른 기능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내용을 우리 교재에다가 정리하고 오늘 시간 끝내도록 할게요. 자, 교재 20페이지입니다. 자, 단위체로 이루어져 있는 고분자 물질 중에서 우리 오늘은 단백질을 공부했어요. 하지만 단백질 말고도요, 핵산, 탄수화물 모두 다 고분자 물질입니다. 자, 고분자 탄수화물은요, 특정한 단위체가 공유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는 물질인데요. 이 단위체의 종류, 그 다음에 몇 개가 결합되어 있고 어떤 순서로 배열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물질의 특성이 달라지고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고분자 물질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단백질도 바로 이 경우인데요. 아까 선생님이 단백질의 기능을 설명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설명하지 않을게요. 자, 단백질의 형성 과정을 보면 일단 단위체인 아미노산이 쭉 연결이 되는데요. 이 아미노산이 무려 20종류가 됩니다. 근데 20종류가 모두 다 사용되는 건 아니고요.
적절하게 단백질마다 다 다른 개수로 단백질마다 다른 개수는 아니겠지만 단백질마다 사용되는 개수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단백질 형성 과정 볼게요. 자, 두 개의 아미노산이 공결합을 하는데 그 중간에 물이 빠져나온다고 그랬죠? 이런 특별한 결합을 우리는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펩타이드 결합 써주시고요. 아까 말했듯이 두 개의 아미노산 사이에서 물 분자 한 개가 떨어져 나가면서 형성되는 공결합입니다. 그리고 이 펩타이드 결합이 계속 반복돼가지고요. 여러 개가 긴 사슬처럼 연결되면 우리 앞에다 폴리를 붙여서 폴리펩타이드라고 하고요. 이 폴리펩타이드가 접히고 구부러져서 독특한 입체 구조가 만들어지면 우리는 그것을 단백질이라고 불러요. 자, 다시 한번 펩타이드 결합 여기다 정리할게요. 자, 아미노산 하나, 두 개가 서로 결합할 때 물 분자 한 개가 빠져나오면서 펩타이드 결합을 한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